어서 오시구랴, 레온씨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로 무얼 지을까 생각하던 와중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바로 집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집이 아니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애 하나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제가 애는 아니지만 누가 좀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아예 마을 단위로 건축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을을 짓는가가 중요한데 두 번째 건축물 숫자 2. 여러분, 일본에서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냥냥데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건축 고양이 마을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자동으로 스폰되는 주민 마을이 있는데요. 저번 건축 중 근처에서 찾은 이 마을을 고양이 마을로 바꿔보려 합니다. 원주민의 양해를 구하고 다 나가! 잠시 지낼 숙소도 마련해주면 본격적으로 마을 철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스폰되는 마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덕과 구멍이 많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원주민들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구멍을 메워가며 언덕을 밀어줍시다. 건축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과정이 가장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이런 평탄화 작업입니다. 건물 짓는 거야 재미라도 있지. 평탄화 과정은 지루하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시청자와 수다를 떨며 시간을 잇다 보니 오랜 시간을 걸쳐 넓고 평평한 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재료로 건축을 할 건데요. 바로 첫 영상에서 언급한 테라코타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마크 할 때는 이런 건 없었걸랑요. 그니까 저한테는 특별하죠. 테라코타를 찾아 사막을 건너다 보니 사막마을과 동시에 테라코타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을을 기준으로 스폰되기 때문에 테라코타 얻기와 고양이 얻기를 동시에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테라코타 지형은 붉은 모래 아래로 그냥 테라코타와 몇몇 색깔 테라코타가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팔 것을 생각해서 우선 절반만 캐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건축에서 일어날 건축 초보의 세 가지 실수가 시작됩니다. 건축 초보의 실수 첫 번째, 지형을 모름. 아까 테라코타 지형은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 초보 녀석은 이쯤에서 다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짜라란! 정확히 복사 붙여넣기로 같은 양이 숨어 있었습니다. 난 몰랐지. 손가락이 부러질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캐줍시다. 평탄화 작업은 주변이 막혀있지 않아서 답답하지라도 않지. 이곳은 꽉꽉 막혀서 유사우물한 개구리 체험이 가능합니다. 테라코타 캐기가 끝나고서 이제 마을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 초보의 두 번째 실수가 일어납니다. 건축 초보의 실수 두 번째, 블록을 모름. 테라코타의 색깔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네, 색깔이 한정적입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블록은 콘크리트였습니다. 난 몰랐지. 시청자가 건축 자재는 테라코타가 최고라고 했단 말이야. 어찌어찌 콘크리트까지 준비하면 드디어 건축이 시작됩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준비 시간이 더 깁니다. 마을이 한눈에 잘 보이도록 언덕 구조로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가장 잘 보일 마을의 중심에는 거대한 캣타워를 지어줄 겁니다. 왜냐면 여긴 고양이 마을이거든요. 인간 마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살펴본 각종 캣타워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천 해먹과 투명 해먹, 캣휠까지 마인크래프트에 맞는 디자인으로 완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들을 지어주려던 타이밍에 마지막 실수가 벌어지고 맙니다. 건축 초보의 실수 세 번째. 그냥 얘는 마크를 모름. 한 구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무민들이 찾아왔는데요. 방금 눈치채셨나요? 네. 이 깃발이 달린 녀석을 직접 죽이면 흉조라는 디버프가 생기고 이 흉조를 가진 채 마을에 가면 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마을 취급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낙관적 사고를 넘어 원형적 사고가 필요한 지금. 다른 지형의 주민들을 데려오면 마을의 분위기가 다채로워지겠네?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심지어 사막마을 주민을 데려오던 중 사바나 마을도 찾았습니다. 이거 완전 럭키비. 이 마을의 건물 몇 개는 고양이 형상으로 만들 건데요. 우선 언덕 중턱의 두 집은 집 자체를 고양이로 디자인해 버릴 겁니다. 왜냐면 귀여우니까. 가장 기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부와 어부의 집을 각각 지어줄 건데요. 둘의 컨셉에 맞게 밭과 낚시터도 지어주고 허전한 뒷부분도 채워줍니다. 언덕 위쪽에는 두고두고 요긴하게 이용할 무기상인과 갑옷상인의 집을 지어줄 건데요. 이 집의 디자인은 이 마을의 기본 건물 디자인이 되어줄 겁니다. 집안에서 철을 다루다가는 집이 홀라당 타버릴 테니 바깥에 작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귀여운 고양이 얼굴이 올라가 있는 지붕도 지어줍니다. 맞은편에는 성직자의 집을 지어줍시다. 자연 스폰되는 건물을 참고하여 디자인하다 보니 건물의 크기가 커졌는데요. 그에 걸맞게 건물 위에 엎드려 있는 커다란 고양이를 만들어 줍시다. 언덕 위의 마지막 집 채석장인데요. 집? 뭐 알아서 살겠죠. 언덕 아래로 내려와 나머지 건물들을 지어줍시다. 동물과 관련된 직업들은 모아서 지을 계획이기에 여기에 나머지 직업들이 모일 건데요. 우선 사서의 집을 지어줄 겁니다. 이후 버전에서는 사서가 바이옴에 따라 파는 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 건물을 도서관으로 개조할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 화살, 도구, 지도 상인의 집까지 지어주고 나중에 완성할 거대한 지도 게시판도 미리 만들어 줍시다. 반대쪽에 동물과 관련된 직업들의 집과 동물놀이까지 지어주면 주민들이 살 집까지 완성입니다. 이 건축의 시작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살 집을 아직 안 지었습니다. 저의 집은 캣타워 뒤편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을 건데요. 마을의 뒤편을 채워줄 커다란 도트 아트를 만들고 그 안쪽에 저의 집을 지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테라코타와 콘크리트의 몇 배를 사용하여 직접 디자인한 상자 속 고양이를 완성해줍니다. 어떤가요? 이 마을 살고 싶어지지 않나요? 언덕을 다듬어주고 집을 완성해주고 전체적인 마을 구성을 완료해주면 드디어 고양이와 주민을 입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양이 마을 완성입니다.